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는 어느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완전 자유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 마르크스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쪽으로 가 있습니까? 완전 노조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우리 완전 고전 자본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되었습니까? 이익 집단의 자유라고 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혼합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 사회주의는 아니고. 예? 동구라든지 러시아 같은 그런 데서는 사회주의 행태로 많이 띄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쪽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고전 자본주의나 완전 이러한 경쟁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복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행태에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은 폐비한 사회주의 쪽은 이런 요소들을 복지 정책에서 많이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디 다 있습니까? 스웨덴이나 독일에 있는 거죠. 스웨덴이나 독일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의 방식을 어떻게 한국에 계속적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이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의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조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노사정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복지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죠. 완전 고용, 소득 유지, 보건, 주택,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강조된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최저생활 수준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완전 고용,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에 완전 고용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이 눈에 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많습니다. 청년 실업이 많아요. 참, 우리가 학교에 대학을 졸업할 때는 직장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취업을 한 30군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에서 한 50명 중에서 한 5등 이하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가고 그랬어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그 공무원으로 되어지는 그런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에 가려고 사람들이 빨부둥친다는 이야기죠. 예? 신문에 났던 이야기 중에 한 게 뭡니까? 서울대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는 구급공무원 됐다. 라고 하면서 구급공무원 길을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대잘 붙어가지고, 예? 갑론을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대 학생이 지금 구급공무원이 지금 됐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울 정도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경제가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뭘 하느냐? 이론과 그 다음에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책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특징은 뭐냐? 빈곤 감소 평등, 소득 재분배, 고용, 완전 고용, 사회보장, 혼합경제, 기회균등 이러한 것들이 복지국가의 특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에 대한 평등의 경향이 있는데 로렌스 같은 경우 진위 계수, 소득 10분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소득의 불평등 요소를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로렌스가 고안한 것인데 이렇게 되겠죠. X축에는 소득 인은, 이것은 소득 금액.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 놓고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인원이 자꾸 이런 소득의 소득이 누적된 요 누적된 소득이고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리면 어찌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 데는 소득은 점차 떨어지겠죠. 예?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소득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소득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것이 차지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됩니까? 불평등하다는 이야기지. 사이가 좋지 못하는 이야기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됩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경제 공황이고 경제 불황이다. 이러는 거죠.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는 최상위 계층에 있는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흑수저. 소득 불평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소득 금액을 이들에 연결하여서 점으로 얻은 그 곡선들인데 이러한 곡선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삼각형의 면적과 로렌츠 곡선의 면적의 비율이 진위계수다. 높을수록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분이 하위 40%의 계층, 소득의 20%의 계층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불평등을 한번 측정해 보기도 한다. 오른쪽 밑으로 볼록하거나 소득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진위계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10분위 배분율 수치가 낮아지면 그날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후진국일수록 이렇게 불평등은 그러한 지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쉽게 말해서 이 중간층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요 튼튼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IMF나 경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탄탄해야 되는 거죠. 종형처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극소수로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죠.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잘 살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유형을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위렌스키 같은 사람은 사회보장비가 국민 총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슨 말이냐? 사회보장비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를 서로 구분했었는데, 15% 이하면 복지,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15, 14는. 5구는 후진국이다. 미시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국가라고 구분하는 내용 자체를 누가 뭘 구분했다 이런 내용들 좀 암기하면 좋겠어요.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통합적이다. 스웨덴, 네덜란드. 대부분 다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분화적이고, 그래 조합주의다. 조합주의는 아까 노동조합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 같은 사람은 이제 적극적인 국가는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사회 통제 기능이 강한 사회 통제를 많이 시키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 정부의 개입이 이제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개입. 그 다음에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고 사회 보장 영국 국민의 최저생활, 기회 평등, 보호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스웨덴 같은 경우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고 정부와 노조 협력에 의해서 정부와 노조의 협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정책에 쓰는 적극적 국가는 자유시장이죠. 재분배로부터 자본가, 자유시장의 리더자라고 하는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이고, 완전고용, 극소하고, 사회보장, 국민 전체 안정, 고용, 그 다음에 기회균등, 직접 혜택, 국민 화합과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노조 간의 협력, 완전고용, 리더 우선, 환경계획. 그 다음에 사회정책 방향은 경제효율입니다. 수익자 부담, 자녀복지, 사회봉통, 최저생활 보장하고, 이하의 빈곤은 퇴치 가능하고, 기본 생존 수준은 전체 생활의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개선하고, 사회보험제도 이외에 정부의 무상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복지국가에서는 최저 수준 이상의 보장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과 부조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권력과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에스핀과 앤더슨의 국가의 복지 체계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사회계급 계층, 그 다음에 시장, 이 가족관계, 이것들이 복지의 국가를 구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해서 탈상품화, 계층화, 수혜자 제공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관계가 복지의 국가 구분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은 자유주의에서는 주변적이고 시장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이고 시장 중심이 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조합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시장이 주변화되어 있고 가족이나 노조 같은 이러한 소규모 집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친족 중심의 조합주의다. 탈상품화는 상당히 높다.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과 그 다음에 가족은 주변적이다. 그 다음에 국가가 상당히 연대를 하게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탈상품화가 높고 스웨덴과 덴마크가 속한다. 그 다음에 티트먼스나 포니스, 틸턴, 에스핑스를 비교해 보면은 티트먼스는 자녀 산업 성취 모형 제도적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포니스와 틸턴은 적극적인 국가냐 사회보장 국가냐 스위스, 영국, 스웨덴처럼 사회복지 국가는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그 다음에 에스핑, 그 다음에 앤더슨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복지 체제,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 코퍼레티즘, 그 다음에 사회민주적인 복지 국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의 분류 방법이니까 눈여겨보십시오. 복지 정책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론적인 그런 분류 방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